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싹쓸이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어제 장 마칠 때쯤 내일 아침엔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지 않을까, 오프닝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나쁘지 않았거든요. 특히 2차 전지 대표 종목들, 이 종목들만 아마 포트에 있었더라도 이번 한 주를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가는 말이 잘 간다고 이런 종목들이 포트에 없었다면 오히려 박탈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기도 한데요. 이제 월말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밑그림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10거래일 내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6년 만에 최장 상승 기록을 썼습니다. 0.01% 소폭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후반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2%의 약세, S&P 500은 0.0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증시는 어땠을까요? 거래소 확인해 보시죠. 주간 기준 거래소는 0.7% 조정받으며 한 주 만에 음봉 전환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개인의 매수가 이어졌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심리적인 지지선 2600선을 지켰다라는 건데요. 어제 위아래로 롤러코스터를 타던 거래소는 결국 상승 전환하면서 2609.7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9거래일 동안 상승 랠리 펼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코스닥은 4.2%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요 이동평균선들 위로 올라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한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고요. 제약, 바이오, 순환매도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면서 어제장 934.58포인트의 한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과 만나봐야 되겠죠.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1월의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공명 정지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옆에서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요, 예. 이거? 이번 주 제가 상반기 베스트 이제 트로피를 수상을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일단 상반기 베스트 이제 의미가 이제 상반기에 가장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욕심쟁이에요. 하반기에도 꼭 받으시길 바라고.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청룡 영화제인 줄 알았어요.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위원님한테 부담감을 팍팍 드릴 텐데 일단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예, 이번 주 제가 시장 한 주 전망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AI 쪽 또 관련주들이 좀 핫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AI 반도체 AI 쪽,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상한가 랠리가 한번 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고 종목 이제 지정 예고 뜨니까 숨고르기 좀 들어갔는데 그 전주에는 태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라운피플, 제가 이제 집중 관심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라운피플이 드디어 이제 720선을 돌파를 했죠. 그만큼 기간 매수와 함께 아직 주포 세력들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주라든지 12투자 300억 들어온 물량들 전혀 한 주도 안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미 FD 승인 대기하고 있다. 또 호재가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재료가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라운피플. 그만큼 중장기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AD 테크놀로지도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10,000원대 한 중반대 있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100% 가까이 올라갔었죠. 자사주 맵이 더 들어온다. 역시 더 가죠. 그만큼 항상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요하다.
코아샤도 지금 신고가 지금 시연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월봉 차트를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MACD가 바닥에서 이제 막 빨갛게 나오려고 이제 시작 관점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아직 꼭대기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AI 쪽 AI 반도체는 내년도까지 이제 시장이 만약에 상승적으로 전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땐 주도할 만한 또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금리 인하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이 반도체는 또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테슬라 쪽인 것 같아요. 이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매출은 급증하고 순이익은 급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어요. 의도된 영업이익률 하락이죠. 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조정 나온다라고 해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과열권에 따른 이제 조정이지 악재가 나와서 조정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점유율 1등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수순이 있잖아요. 그 점유율을 확보로 해서 결국에는 이익은 어디에서 내느냐?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내려고 하는 심산이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재료가 임박돼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배터리 영향 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많이 올라왔던 배터리 관련주들은 또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덜 올라온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또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역시 테슬라 조정 시 저가 매수 또 기회가 아닐까. 지금 지배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튬, 철강주들이 선별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까지 이 배터리 쪽 덜 올라온 기업이 포스코홀딩스였거든요. 제가 지난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역시 포스코홀딩스. 제가 철강주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원래 세아베스텔 주주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꼽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호수, 수십조 원의 평가를 받는 리튬 호수 이쪽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세아베스텔 주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네옴시티 쪽의 수혜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봐야 돼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움직였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실적 대비 그렇게 막 버블이 껴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리튬 사업을 하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조정 시에는 아직까지 저가 매수 기회는 노려볼 만합니다. 솔직히 에코프로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수산화 리튬 뭐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AI와 반도체주가 선별적인 강세를 보였고요. 또 테슬라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튬 철강주도 옥석 가리기 장세가 나타났죠. 그간 위원님이 강조를 하셨던 종목들이 또 이번 주에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방송만 잘 봤어도 또 주식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 예. 역시 위원님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너무 가찬이십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우리 피닉스님이 싹쓸이 날마다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마다 하면은 제가 쓰러질 겁니다. 좀만 참아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못하는 만큼 저희가 주말에 조금 더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매일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7월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전략도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원래 뭐 1등은 걱정하는 게 아니죠. 예, 테슬라, 애플 하락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역시 IT, 전기차 이쪽은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2000년도 때 인터넷에 집중하신 분 네이버가 수백 배 올라갔네요. 예, 그리고 나서 반도체에 집중하신 분 삼성전자가 100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2008년도 때 역시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BH 같은 기업들 특히 뭐 BH 같은 경우는 100배 정도 올라갔죠. 300원대 했습니다. 예, 금융위기 때요. 그래서 지금 2020년 코로나 위기 오고 나서 이제 시장이 어떤 업종이 주도하느냐 단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AI 쪽과 AI 이꼬르 반도체죠. 예, 그리고 전기차라는 단어 그 안에 배터리 쪽이랑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아직까지도 크게 주목받지 않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상승을 잘 보시고요.
1등은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위원님과 다음 주 전략 제대로 세워봤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우리 피닉스님이 돈 버는 방송이라고 꼭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 종목을 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음 주에 중요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또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주식 싹쓸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 이 언팩 행사, 다음 주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폰 언팩 행사가 좀 열리죠. 저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바꿀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스펙이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죠. 뭐 물방울 힌지부터 해서 뭐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런 이제 장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서울 코엑스 쪽에서 열리죠. 그래서 그만큼 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오늘 딱 2개를 준비했는데요. 이 와이팜이죠. 예. 이 와이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000원대 초반대에서부터 좀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23년 4월 달에 바닥을 형성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2번째 급소가 왔고요. 이렇게 기조가 돌아갈 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서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터닝할 때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도 맨 밑에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하면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 터닝할 때 항상 이 맨 밑에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단기 변곡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조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쭉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날 그 어려운 거를 해냈습니다. 이 어려운 걸 그날 해냈어요. 예. 그래서 이 와이팜 같은 경우가 그때 여기서 딱 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대량 거래 시전되고 그 고점 뚫고 계속 가고 있죠. 지금 중장기 이제 정별 상태에 들어가죠.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제 100일선, 200일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까지. 721선이 저 위에 7,000원 중반대가 있는데요. 이 와이팜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단가가 7,300원대에서 142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마 자사주 매입만 들어오면 좀 그렇죠. 뭔가 조금 아쉽죠. 12투자도 이자율 0%로 3,000원대, 2,900원이니까 3,000원 정도에서 28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기관들도 굉장히 3,000원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상승에 베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최대 주주가 7,300원, 3,000원대에 들어왔다? 3,000원대 초반대에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올해 2023년도 때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공급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애플을 겨냥한 브로드컴을 겨냥한 신제품도 개발 진행 중에 있다.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었죠.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기술력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5G, RF 전력 증폭 모듈 이게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죠. LG전자 쪽에도 공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애플과 수혜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기업이죠. 항상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독점할 수 있는 종목, 국내 유일 독점할 수 있는 기업. 그런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죠. 예. 이번 달
지난달에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터졌고요. 연속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때 상장됐을 때 최대 거래량을 또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MACD 빨갛게 나오려면 한 2, 3개월 또 걸리겠는데요. 지금 투자심의 스토캐스틱 지표 이제 50까지 올랐죠. 10월 달까지 12투자 세력들의 행사를 못해요. 작년도 12 발행이 10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10월 달 이후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 이번 달 끝나면 8월 달, 9월 달 2개월이 더 남죠. 역시 이번 달 첫 20개월 평선 돌파하면 8월 달, 9월 달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2020년도 때 12월 레전드적인 설명이었는데요. 아마 이거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공명정주, 화신 같은 경우 3,000원대에서 제가 7배짜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2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7배가 달성이 됐거든요. 감히 와이팜이 7배짜리 도전해 볼 수 있는 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가 11,000원대죠. 공모가 대비 더블 정도만 올라가도 이제 2만 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과하게 밀렸죠. 왜 밀렸느냐? 이 회사가 테스나를 한번 인수를 추진했죠. 그런데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도 기관과의 뭐 이런 얘기가 오고 이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위야무야 이제 취소가 돼가지고 실망 매물이 계속 좀 출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작년도에 이미 세력들은 다 들어와 있죠. 12세력, 기관 세력, 그리고 최대 주주. 그러니까 7,000원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온 만큼 최소한 7,000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이팜 국내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했고요.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신사업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20개월 이평선 돌파하고 있고요. 성공 투자 키워드에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 폴더블폰 언팩 행사가 열리는 만큼 8월 달, 9월 달까지도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짧고 굵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에스코넥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요. 720에서는 이때 돌파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이제 5일선 회복 안착. 지난주 금요일보다 좀 더 강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자사주 맵이 지금 18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근데 이제 2억 정도 남았어요. 다음 주 언팩 행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네옴시티 전시회가 26일 날 열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 여기서 3만 주씩 해가지고 4번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자사주 맵이 거의 얼추 끝날 것 같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3만 주씩 꾸준하게 들어오죠. 에스코넥은 이제 수소 사업도 하고요. 2차 전지 부품, 삼성 SDI 부품 사업을 하고요. 1차 전지, 사우디 쪽에 투자 유치설이 나왔던 기업이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아스타라는 기업이 시간에 다니까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사우디 쪽에 역시 투자 유치설이 나왔던 기업인데 공시를 통해서 뭔가 이제 합작법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합작설 이런 부분들, 투자 유치설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에스코넥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우디 이 합작법인 투자 유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1차 전지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사주 매입을 20억 한다고요?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표이사도 1,400원대에서 3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관 투자가들이 1,350원대에서 12 투자를 작년도 이자율 0%로 200억 투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2 최저 전환가액을 더 낮추기 위해서 또 누른다. 그럴 거면 자사주 매입 지금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한 18억 가까이 들어왔다는 건 이제 뭐가 때가 임박돼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봐도 721선 돌파 지지받고 밀집 국면이잖아요. 그죠? 밀집 국면. 벌어진 국면이 아니고 맛집인 밀집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코넥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게 임박돼 있죠. 역시 월봉도 밀집 국면이네요. 이렇게 밀집 국면이 좋죠. 일단 밀집 국면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그만큼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게 50 이상 턴할 때, 요럴 때, 여기 파라볼릭, 여기가 집중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원래 시점이었는데 터닝하는 시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터닝하고 3개월 동안 이격을 좁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주포 세력이 여기서 지금 들어오네요. 이번 달. 변곡점이잖아요. 5개월 이평선이 깨지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강세봉 나오고 방향을 위로 잡느냐. 그런데 지금 중간에 MACD를 보시게 되면 빨갛게 나오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과연 여기서 밑으로 꺾일까? 기관과 주포 세력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밑으로 꺾일까? 이슈는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자사주 매입은 들어오고 있는데 지표는 터닝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요.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여기 꺾일 때 어떻게 됐죠? 오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1년 동안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기조가 그냥 12개월 동안 이제 주구장창 떨어지고 지금은 어때요? 반대로 이제 터닝하는 국면이잖아요. 밑에서 밀집 국면. 거기는 밀집 국면에서 아래쪽으로 꺾였고요. 지금은 밀집 국면에서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국면이죠. 역시 주식은 방향성 게임이죠. 한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열심히 상승 쪽으로 춤을 춥니다. 리듬을 타셔야 돼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상승 리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1,700원대, 1,800원대에서도 자사주 매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가 이하만 저가 매수기에만 계속 누리시면 한 방 나오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좀 제가 자신 있게 강하게 설명드린다는 건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준비해왔죠. 이 두 종목은 역시 다음 주 폴더블폰 언팩 행사가 열리는 만큼 당장 날아가든 아니면 나중에 날아가든 결국에는 중장기 바닥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단발성으로 보고 주식을 접근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승리할 종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역시 시작과 끝이 중요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 압도적으로 지금 상반기 베스트 달성을 한 만큼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우리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트로피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7040님의 종목입니다. 바로 강원랜드고요. 매수가는 2만 원,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전일 종가가 16,160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비중이 좀 꽤나 많으십니다. 보니까 수급도 좀 많이 꼬여 있고 지금 주가도 일주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펼쳐보니까 길게 봐도 차트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위원님. 이 종목이 또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정말 소외가 돼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 수 있을까요? 강원랜드는 또 이제 무엇보다 카지노 관련주잖아요.
제가 별로 카지노를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예, 무엇보다 이제 이 카지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 관점에서 뭐 수혜주로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지금 차트도 안 좋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실적 때문에 막 극도로 저평가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뭐 성장성인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이제 뭐 이런 뭐 카지노 기업을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지극한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성장성이 없어 보여요. 이 카지노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운에 맡기는 그런 일인데 자기가 직접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근데 이제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뭐 IT나 뭐 전기차 다른 신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카지노나 뭐 이런 부분들 말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IT나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도 뭐 다른 뭐 시설 투자를 하고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지금 완벽하게 역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샀다는 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차트를 볼 때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하단 추세를 지지받고 근데 추세가 깨지고 역별 초기에서 그냥 더 여기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이제 기대감으로 역별 초기에서 그냥 산 거예요. 밀집 국면 역별 초기. 이 성공투자 키워드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죠.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예. 이게 성공투자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지금 매매를 하신 거예요.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신사업 확대하지도 않고 그냥 역별 초기에서 거래량이 막 팍팍 터지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이 와이팜 설명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팍팍 터지는 기업을 봐야 됩니다. 20개월 평선 돌파. 그런데 월봉상 거래량이 막 팍팍 터지기는커녕 그냥 뭐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전저점이 한 15,000원대 후반대거든요.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또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한 15,000원대 지지권 손절가 참고한 상태에서 본전 부분 올라오면 필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시대에 편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2000년도 때 인터넷 관련주를 했었어야 돼요. 네이버. 그리고 2008년도 땐 반도체와 특히 스마트폰. 무조건 우리가 생소했던 거잖아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냥 폴더폰 쓰다가 뭐 초콜릿폰 쓰다가 그죠? 그때 김태희 씨 때문에 초콜릿폰도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만큼 이제 폴더블폰 또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폴더블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전기차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AI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AI와 기계와 이제 또 대화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쪽에 시간을 써도 모자른데 왜 카지노를 봅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뭐 제 예상과 틀리게 4만 원까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기 위해선 이런 종목들은 반등시 매도 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본전이 오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우리 시청자님은 전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LNF고요. LNF요.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27만 원입니다. 비중은요? 비중은 한 10% 정도 되고요. 27만 원에 10%요? 네네. 그렇다면 이 종목 최근에 좋았는데 언제 사셨어요? 먼저 올라가서 30만 원까지 올라가서 밑에 떨어질 때 제가 잡았는데요. 그럼 이번 주에 사신 거예요? 아니요. 먼저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밀릴 때? 네, 밀릴 때 좀 많이 떨어졌다 해서 잡았는데. 네. 계속 그게 막 계속 22만 원, 23만 원대까지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냥 갖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요새 며칠 새 이렇게 막 오름폭이 커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얼마 정도까지 제가 갖고 있어야 할지 그냥 계속 갖고 가야지 아니면 이번에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매수가 넘으면 팔아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LNF 저희가 자세하게 봐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네. 이 종목 저는 꼭 오늘 상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딱 예. 들어왔어요. 예. 이번 주에 거의 30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예. 뭐 LNF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간 예. 양극재 중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제는 예.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종목이 좀 밀릴 때 사셨대요. 예. 어떻게 지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와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LNF를 좀 설명드려보면 자꾸 이제 에코프로가 생각나죠. 20만 원대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까지 가니까 당연히 LNF에 관심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 들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거래량이 많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관이나 외인들은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물론 뭐 개인들이 사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LNF는 뭐 실적 대비 그렇게 지금 당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앞으로 배터리 소재 쪽이 핫해질 가능성이 좀 계속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 시장이 초입 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미리 올라온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버블 논란이 또 나올 수도 있긴 있거든요. 대신 아직까지 배터리 업종이 꼭대기권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뭐다?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있다. MACD가 밑에서부터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돌고 있죠. 그죠?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이번에 20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22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지권에서 보유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일단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어마어마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다음 주죠. 만약에 29만 원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꽉 잡고 있어야죠. 추가 반등을 누리시는 게 낫죠. 그리고 22만 원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16만 원대 721선 거기가 급소거든요. 매수 원래 급소.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진짜 바닥권을 노리려고 했으면 원래 지금 노리는 건 아니에요. 월봉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또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이 있습니다.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원래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게 정석이에요. 대신 지금 베팅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재료 있으니까 에코프로도 100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번 이것도 라는 이제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업황이 끝난 게 아니고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20개월 이평선 지지를 받고 지금 이번 달 다시 5개월 이평 회복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엄청난 대량 거래 시현됐던 정고점 부근 저 30만 원대 한 중반대 여기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지금 22만 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그리고 29만 원 돌파 여부, 34만 원 돌파 여부 이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또 한번 크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는 내년도 장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내년도 미국의 현대차 조지아 공장도 완공이 될 거고요. 이제 삼성전자 테일러시 공장이라든지 이제 막 속속 공장들이 완공되면서 기대감이 나오면 업황이 회복되면 아마 내년도 IT 자동차가 가장 큰 버블 영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LNF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이 강력한 지지권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상담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다음 우리 문자로 바로 또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님의 종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에스코넥이고요. 매수가는 1,894원, 비중 25%입니다. 전일 종가가 1,846원,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고 이 종목은 아까 위원님이 기법 강의 때 강조하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 에스코넥 매수가 1,894원. 잘 사신 건가요? 한번 제가 이 세 글자로 표현을 좀 해볼까요? 네. 강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홀딩이요? 예. 오. 그만큼 이제 자사주 맵이 지금 이번 주까지 18억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대표이사의 매수와 자사주 매입과 기간에 200억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폴더블폰 이슈와 사우디 이슈가 나온다. 지금 이 손실 보면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죠. 뚜껑 열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으면 아쉽잖아요. 라면 뚜껑을 열었는데 라면이 너무 맛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막 먹어야죠. 예. 근데 라면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잘못 끓였어요. 막 쫄아가지고 너무 짜요. 그때 버리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버릴 때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매입 이번 주까지 들어올 겁니다. 남은 2억.
지금은 일단 광활등 전략적으로 보시고 차후에 다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연락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에스코넥 강홀딩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종목 A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베스트 위원님의 베스트 종목들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월 19일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고가 기준 64%가 넘는 수익률을 어느새 또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지금 주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차트 보니까 7월 초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앞자리 바뀌면서 19일에 5,380원 신고가 썼습니다. 위원님의 종목은 뭐 여유롭게 봐도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일 종가가 4,775원이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수익률 100%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좀 AI 관련주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 클라우드랑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잘하면 한번 터질 수도 있겠다. 최대 주주가 매집을 한 기업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미 분석을 끝내놨었죠. 이게 3월 달부터 좀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720선까지 다시 내려오더니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시세가 나온 거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3년도 5월 달 때가 원래 급소였어요. 721선 돌파, 지지받을 때가 원래 급소였죠. 물론 이제 제가 최근 들어 7월 달에 6월 달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라인대가 2,000원대였거든요. 그럼 100%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기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주식 싹쓸이 721선의 발견은요. 역사적인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발견일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훨씬 더 후세에 더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721선, 이제 1,900원대, 2,000원대가 매수 급소였다는 거. 그리고 이제 3,700원대가 돌파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권이었거든요. 대량 거래 시현됐던. 그 라인대 지지 여부가 앞으로도 중요해요. 중장기는 3,700원. 지금은 이제 투자주의 경고정보 지정 예고가 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다음 주까지는 좀 숨고르기 과정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대신 아마 8월 달에 다시 중요한 흐름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기관들이 9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뤄지고 빠져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기관 수급 동향 체크를 잘 주시하시면서 지금은 일단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는 1,900원이 매수 급소라고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보자 8월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주신 종목 네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 종목이 이번 주 초에는 좋다가 수목금은 조금 약했습니다. 이 종목도 전일 종가가 21,550원이었는데 이 종목도 뭐 시간 갖고 여유롭게 보면 60% 넘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좀 AI 쪽을 많이 좀 설명 들어볼 건데 이 네페스 같은 경우도 AI 반도체 쪽에 3D 패키징을 확보했다, 기술. AI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는 3D 패키징. 앞으로 칩넷 기술도 확보하겠다. 사피온 쪽이랑 국책 주관사로 선정이 됐죠. 내년도쯤, 연말부터 내년도쯤엔 이제 AI 팩토리도 건설을 진행을 한다. AI 팩토리. 그만큼 이 기업은 AI 쪽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밀집국면 속에 있죠. 그런데 월봉 차트가 이제 20개월 평선 막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MACD 골든크로스, 투자심리 상승화살표가 나오고요. 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90억 들어왔죠. 세계 최초 기술을 확보한 자사주 매입 들어온 기업. 뭐가 있었을까요? 포르텍과 한미반도체가 있었죠. 다 720선에서 제가 발굴을 해드렸던 기업 중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한미반도체 자사주 매입 10,000원대에서 200억 들어왔다. 포르텍 20,000원대에서 200억이 들어왔다. 네페스는 28,000원대에서 9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세계 최초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요. 동종 회사들보다도 2, 3년을 앞서가 있는 기술을 먼저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대신 삼성전자도 3나노 확보하고 어떻게 됐죠? 수율이 처음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3나노 수율이 이제 TSMC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3나노에 진입했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초로.
이제 퀄컴까지도 확보했지만 지금 이제 고객사 이제 물량은 좀 줄어들었지만 다시 이게 수율이 정상화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 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팬아웃, 웨이퍼 패널 패키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벨 패키지가 나오다 보니까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이제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할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갤럭시 S24의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다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또 수혜주 관점에서 이 네페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2021년도 1월 달에 막 올라갈 때 같이 따라 48,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포 매집 단가 이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상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눌림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저가 매수권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였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장기 바닥권이니까요.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 자사주 매입 대규모로 들어오고 차트가 바닥권에서 다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페스 현재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하셨고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 진짜 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반도체 전문가네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역시 설명도 들으니까 예. 베스트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예. 저는 마지막 AS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바로 보겠습니다. 7월 예. 3일 종목 바로 라온피플입니다. 최고가 기준 24%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고요. 우리 위원님이 재료가 미쳤다, 너무 좋다라고 강조를 하셨던 종목이에요. 이번 주 다시 앞자리 바뀌면서 8,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종가가 8,590원이었는데 위원님, 재료가 너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8,000원대인데 10,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혹시나 네. 제2의 루닛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루닛이요. 않을까요? 이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배 갖고 올라갔거든요. 요즘에 이제 AI 플랫폼 관련주들이 한번 종목들이 한번 그냥 사람이 미쳤다는 게 아니고요. 종목들이 미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루닛, 뷰노, 바닥에서 몇 배씩, 10배씩, 코난 테크놀로지 10배씩 올라갔잖아요. 가장 수급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재료가 많아요. AI 쪽에서 가장 많은 주포 수급이 들어왔고요. 기관들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고 자사주 매입 들어왔죠. 대표이사 매수 들어왔죠. 무상증자 했죠. 기관이 300억 CB 투자 이자율 0%로 8,800원대에서 했죠. 8,800원 이하는 그냥 저가 매수기에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라운피플 월봉상 이제 첫 5개월 평선 회복되고 5개월, 10개월, 20개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지난주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기관 300억 CB 투자 단 한 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중 받아놨죠. 키움 쪽에서 들어왔다. 좀 많이.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다른 증권사 한 5개 증권사 들어왔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720선 돌파하고 20개월 평선 돌파한다는 건 이제 막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배가 고프니까요. 이 라운피플도 정라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라온피플 우리 위원님이 시작도 안 했다. 또 정라온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은 종목을 넣기만 하면 무슨 AI같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대단하신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 다음 주 싹쓸이 포착 종목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오늘 예. 종목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하나씩 AI처럼 풀어주세요. 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녹스라는 기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배터리 쪽 일단 양극재에 굉장히 많이 떴는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이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실리콘 함유량을 음극재 지금은 한 3, 4%, 4, 5%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8%, 10% 늘리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20%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 파우더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이녹스 자회사 TRS거든요. 이미 2년 전에 증설은 끝내놨습니다. 지금 테슬라 전략적 공급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녹스 어떻게 누가 들어왔죠? 35,000원대에서 기간이 이자율 0%, CB 투자가 15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35,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걸로 강력하게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한 거죠. 저는 3만 원 중반 이하는 매수 기회만 노려보고 싶은데요. 자산 투자 전략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녹스였습니다. 3만 원 중반대는 매수 기회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좀 비슷한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예. 종목일까요? 이녹스의 아들이죠. 아들. 이녹스 첨단 소재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제가 작년도 이 수산화 리튬 쪽에 미래나노텍이
5배 가까운 가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6천 원대에서 3만 원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볼 때가 아닐까. 3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120억 들어왔죠. 이미 제가 3만 원대에서 언급드렸던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한번 강추를 해드렸었는데 조정받고 나서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작년도나 재작년 실적 대비 버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와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도 수급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려올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내려올 때 잘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위원님. 네, 제가 나중에 하반기 이제 가장 반도체 1순위로 꼽는다라고 하면 뭐를 꼽을까? 네페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이 반도체 쪽의 중요한 종목들은 다 꼽아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권에 있을 때 오픈 엣지 200%, 코아시아 거의 100%, AD 테크놀로지 100%, 포르텍 100% 돌파, 뭐 한미반도체도 몇백 프로. 근데 네페스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페스 또 자세한 설명 들으실 분들은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쭉 관심 있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FST도 날아가기 시작하죠. 글로벌 기술 확보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네페스였습니다. 아까 AS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도 주목하자 강조를 해주시니까 저도 관심이 꽤나 많이 가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종목도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항상 최대 주주가 수천억의 지분을 늘리는 기업은 걱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CIS 걱정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죠. 이 SFA가 이 기업을 인수를 2,200억 들여서 인수했는데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500억 가까이 11,000원대 후반대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 12인수를 통해서 25억 더 늘리기 시작을 해요. 예, 국내에서 유일할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생산 설비, 그리고 고체 전해질 이 세 개 부분을 양산할 수 있는 기업. 그런데 전극 장비 업체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PNT랑 이 기업밖에 없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PNT가 지금 얼마가 있죠? 8만 원대가 있죠. 예. 지금 CIS는 만 원대. 앞으로 SFA가 인수한 만큼 이 회사를 이제 묶어서 턴키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글로벌 대형 배터리 회사 중에서 이 기업하고 거래를 안 하는 기업이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거든요. SK만 유일하게 안 했는데 이제 SK까지도 모 회사의 이용을 통해서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3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잘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CIS였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그럼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지난주 호재가 나왔어요. 네. 이 조일알루미늄의 호재가 나왔는데요. 이자율 0%, 2,980원. 기간 투자가 300억 BW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삼알미늄 누가 투자 들어오고 대박이 터졌죠? 3,000원대에서 10만 원까지 갔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이 투자 들어오고 대박이 터졌죠. 그런데 LG화학 쪽에서 지금 1,500억 투자한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대주전자재료, LNF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에 투자를 했는데 이 조일알루미늄에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드렸을 거예요. 제2의 삼알미늄에 도전하겠습니다. 그 얘기 제가 허언이 아니다라는 부분 일단 나중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대량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바로 조일알루미늄이었습니다. 이번 주 호재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종목들 다 받아봤고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아쉬워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또 잠시 뒤에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또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예, AI 하면 공명정주유죠. 이 바닥에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제가 연초에 그런 얘기 해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프로텍 같은 경우도 결국 AI 반도체 대장주로 날아갔죠. 저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눈속임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급등할 거를 찾는 게 아니고 역시 바닥에서 시세 분출이 나올 만한 그런 바닥에서 집중 관심주를 설명드리기 때문에 대상 방송, 상반기 베스트 방송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우리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식 싹쓸이!